저도 녹화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아유르베다 음식학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라는 단체 아래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아유르베다 음식학. 원래는 예전에는 쿠킹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음식학이라고 바꾼 이유는 쿠킹 클래스를 형태로 건강을 좀 이야기를 그래도 2년 넘게 3년간 해오면서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음식으로 뭔가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그분들을 관찰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된 것들이 단순하게 음식을 요리하고 만들고 먹고 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좀 삶이 개선이 되시고 마음의 불편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음식만 진짜로 쿠킹만 공부해서는 변화를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PPT 자료에 준비된 내용의 후반부로 갈수록 왜 건강하게 먹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나 저희한테 쿠킹 클래스를 들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드시고 요리도 많이 배워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음식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는 반드시 존재하고 건강하게 변화하는데 음식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맞지만 그것 외에도 챙겨가셔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이거를 통틀어서 담은 게 아유르베다 음식학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뭐 아유르베다의 음식학, 아유르베다가 말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아유르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유르베다라는 지혜가 아유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거는 베다를 기반으로 한 치유 체계예요. 베다라는 지혜 덩어리에서 나와서 사람을 치유해주겠다라고 하는 지혜인데 여기에서는 이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아유르베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추구하는 것을 담아놓은 것이기도 해요. 아유르베다가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유라는 것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학의 것이나 현대과학이나 요즘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의학 정보, 건강 정보들이랑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아유라는 것은 아유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배다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인데 여기에서 이 아유라는 것을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주체는 개개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도 아유고 여러분 개개인도 다 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개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는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학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학문은 의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생활의 지혜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종합적인 지혜가 인생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선은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아유르베다가 던지고자 하는 화두는 이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아유르베다를 소개할 때 뭐 인도 전통의학이고 장수의학이고 자연치유의학이고 뭐 이런 뭐
멋있는 표현도 좋지만 자기 탐구의 도구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탐구의 도구라는 거는 스스로 의문이 드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담은 거고, 자기 탐구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군지에 대한 답변을 좀 내릴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부해 볼 가치가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류의 철학도 마찬가지고 자기 탐구의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아유르베다는 여기서 정말로 주인공을 독자, 읽는 사람,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그러려면은 출발점은 스스로 누군지를 잘 알아야겠죠. 어, 그래서 매번 수업마다 드렸던 것처럼 MBTI 검사에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 혈액형에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 뭐 한때는 뭐 한의학의 체질에 열광했던 이유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의사 선생님 붙잡고, 아니면은 컴퓨터 모듈을 붙잡고서는 나 누군지 좀 알려줘요 제발 제발 이렇게 해서 자꾸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가서 검사를 하시고,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제가 B형이어가지고 저한테도 맨날 넌 그래 B형이라서 그랬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A형이라서 소심하고, MBTI로 이제 넘어왔죠. I라서 저랬고 E라서 그렇고, 영혼이 나는 수줍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자꾸 알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아유르베다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나한테 무엇이 맞는 음식일까? 무슨 생각 방식이 맞는 걸까? 어떻게 자는 게 나한테 맞을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자꾸만 자기 탐구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 MBTI처럼 모듈이 딱 있어서 집어넣으면은 체질이 딱 나와서 이렇게 컴퓨터로 쫙 나오면 좋겠지만, 인간은 그런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인간은 아유르베다보다 훨씬 복잡하고, 인간은 현대 과학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유르베다에서부터 고성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도, 여러분이 병원 가서 피 뽑는다고 누워 있는다고 뭐 통에 들어가서 찍고 나온다고 여러분 문제가 원인도 안 나오고, 그죠? 해결 방법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병원 다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이 훨씬 복잡해요. 그거를 기술로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 이걸 먹으면 좋고 이걸 먹으면 안 돼요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없어요. 아유르베다에서도 그거를 획일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고, 자기가 하나하나 자기한테 이로운 것이 뭔지를 해보고 스스로 느끼고, 이롭지 않은 것을 했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는 충분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네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네가 주인공이 돼서 스스로를 좀 알고 나면 거기서부터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덜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기를 알아차리는, 스스로를 인지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 아유르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유가 라이프,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는 여러분이니까 삶의 주체에 대한 배다,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아는가? 물어보시면은 잘 몰라요, 그죠? 여기도 이제 그래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잘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저는 저를 몰라요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를 알아가는 탐구용으로 아유르베다는 이제 출발점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쿠킹 클래스 와서 레시피를 배우고 식단을 짜주면 나는 건강하고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저의 경험상, 임상 경험상도 그렇고 스스로에게 적용을 했을 때도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누가 이렇게 먹으라 너 앞으로, 그럼 좋아진다. 저도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안단 말이죠. 어, 아프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고 현대의학에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인도를 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고쳐 나갔을 때 어,
특별한 걸 배워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맞는 거를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아유르베다라는 지식으로, 지혜로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음식학은 마이셀프, 셀프가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음식으로 넘어왔을 때 이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르베다는 음식이라는 주제가 딱 있을 때 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소화력. 내가 지금 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할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유르베다 방식이라면 현대과학의 방식은 이 식재료가 가진 영양소 A, 저 식재료가 가진 영양소 B, 이렇게 조합해서 먹으면 비타민과 무기질과 단백질, 탄수화물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라. 이게 이제 영양소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현대과학이 옳은 거냐, 아유르베다가 옳으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신 분이면 현대과학을 차라리 공부를 해서 영양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식단을 꾸리면 이거를 다 가져와 가지고 내가 건강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소화력이 평균치에서 떨어졌거나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반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걸 다 깔아놨는데도 하나도 가져올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잊어버리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택해야 되지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음식학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방식이에요. 식재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뵙게 되거든요.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뭐 쿠킹 클래스에서 소화력을 중심으로 하는 레시피를 시연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거기서 항상 듣는 선생님 그럼 단백질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단백질은 뭔지도 몰라요. 단백질이 뭔지도 모르겠고 오메가3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많이 먹어야 되는데 하니까 이거 필요한 거래 하니까 그걸 꼭 찾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고 막 마음도 불편하고 잠도 안 오는데 그럼 모르 단백질은 어떻게 콩만 이렇게 먹어가지고 돼요 선생님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소화력을 먼저 생각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화력이 주인공이 못 되기 때문에 건강에 접근하실 때 다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영양 흡수율 좋은 거, 함축 함량 높은 거 이런 것만 쫙 깔아 놓으시고서는 이거를 꼭 챙겨 먹어야지. 밥은 못 해 먹으니까 시켜 먹어야 되니까 나는 바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근데 좋은 건 먹어야지. 그래서 그것만 계속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소화력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못 하거든요. 그러니 역효과만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정리가 필요해요.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내가 진짜로 원하기는 하는지 건강해지기를 그것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거. 자기 스스로 알아차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를 아끼고 이것도 사실 어려워하잖아요. 사람.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느 지경인가를 딱 보시는 알아차리는 게 훨씬 더 선행이 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아유르베다에서 아유를 지탱하는 그러니까 아유르베다에서 음식의 역할은 딱 이렇게 꼽습니다. 아유, 삶을 살아가는 주체, 여러분을 지탱하는 세 가지의 기둥,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이가 달고 있죠. 첫 번째는 니드라라고 하는 수면의 습관이에요. 본인의 건강을 지탱할 수 있는 웰리스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다. 본인의 니드라, 수면 습관. 오른쪽에 보시면 드라마짜리야. 자기의 마음 습관.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인 세 번째 아하라, 식습관이에요. 요 세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탱을 해준단 말이죠. 살아가는 지탱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평가가 여기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딱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몸도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면 대개는 요 세 개가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랬으면 여기 안 오셨겠죠. 그죠? 음, 본인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식습관이라는 게 있나? 아니면은 그냥 기분 따라 막 가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나는 어떻게 먹는지 알아. 몸이 안 좋을 때는, 배가 아플 때는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규칙이 있고, 나는 몇 시에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 속이 편하다. 이 정도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일주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나의 식습관이라는 게 있다. 그러시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 습관이죠. 수면 습관도 패턴이 가장 중요해요. 패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패턴이 있으시면 된다. 식습관도 수면 습관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걸 막 챙겨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패턴이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패턴이 생기면 그 패턴에 맞게끔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일정하게 패턴이 꾸준하신 게 건강한 거란 말이죠. 약간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가끔은 뭐 사 먹고 시켜 먹고 뭐 데워 먹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시간이 지켜지고 양을 과식하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은 패턴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근데 대부분은 패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 먹었다가 많이 먹었다가 굶었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건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수면 습관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7시간을 자야 돼요. 9시간을 자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보통 평균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리고 잠이 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일정하시면은 가장 건강할 수 있다. 물론 그 안에서 미니멈 5시간, 뭐 맥시멈 7시간에서 8시간, 요거는 이제 지켜가면서 자야 되지만 그래도 패턴이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못 자다가 주말 10시간. 이게 이렇게 가죠.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러죠. 그러니 월요병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못 평상시의 수면 패턴이 어떤지를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마음 습관이죠. 마음 습관. 본인의 마음 습관이 어떠냐. 무슨 일이 땅 하고 터졌다. 무슨 사건이 생겼다. 누구랑 대화를 했다. 했을 때 그 후 처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느냐. 네.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때는 하죠. 무슨 일이 터졌으면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처리를 내가 하는 습관을 보시면 돼요. 어, 저거 미친놈. 전현이 이러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인간다운 거죠. 뭘 보고 화딱 누굴 막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걸 보고서는 뭐 모든 게 내 탓이고 뭐 삶은 사랑으로 보다듬어 줘야 되고 뭐 이건 미친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라이를 만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어우 짜증나 젠장 쌍욕을 하고 거기서 끝나면 되죠. 근데 보통은 마음 습관이라는 게 그렇지 못해서 본인이 이제 잠재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정한 이벤트가 생기면 사진을 쫙 찍어요. 뇌에서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기억을 저장을 합니다. 그 감정이랑 같이. 그래서 그걸 계속 가지고 가요. 미친놈을 만났다. 도대체 여기서 이 대목에서 저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 무슨 마가 꼈나? 뭐 삼재인가?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랑 싸운 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은 되게 신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기억 속에서 떠올리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 자기의 기분이 항상 처져 있고 그죠? 우울감에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그 사람의 기질이 된단 말이죠. 캐릭터가 돼요. 보통들 물어보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다운돼 있는 사람들 물어보시면 왜 그래? 뭐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지난주에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내 마음 습관은 그거를 붙들고 2주를 가요. 그래서 나는 요즘 안 좋아. 왜?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억이 강렬하고 감정이 크게 들어갈수록 기억을 강렬하게 해서 자꾸 그 생각만 해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은 10년, 20년 지나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하냐? 쟤 왜 저렇게 유별나냐? 쟤는 왜 저러고 다녀? 물어보죠. 저 사람 원래 저래. 그 사람이 기질이 된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가 그 사람의 기질, 그냥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마음, 습관 자체를 그렇게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의 습관이 건강하신가 아닌가를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하나 건강하게 만들기도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세 가지가 삼박자가 균형이 맞지 않으시면 절대로 건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붙인 이유기도 하거든요. 습관이에요. 자기의 잠재의식이 만드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습관을 바꿔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노력을 매일 하시면은 바뀌는 게 습관이란 말이죠. 그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도 바뀌어요. 나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나는 예민해서 못 자는 사람도 습관을 그렇게 들이신 거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습관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늘의 핵심인 식습관도 고치면 돼요. 고치면 식습관이라는 걸 고치시면 본인한테 건강한 방식으로 차근차근히 바뀌어 나가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식습관이 굉장히 좋아. 나는 공부도 엄청 했고 요리할 줄도 알고 맨날 식단 일지도 쓰고 막 열심히 정리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아하실까?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보시란 얘기예요. 잘 자나? 마음이 편한가? 아니에요. 딱 보면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제 음식학 그 자격증 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도장을 다 깨고 와요. 비건 뭐 비구니 스님 거 뭐 르꼬르돈 갖다가 여기 갖다 다 깨고 와요. 이거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뭔가 있다. 나한테 맞는 뭔가 비밀이 있다. 돌아도 안 되는 거 얘한테 가면 뭐가 있겠지 하고 오시는 분은 제가 절대로 막습니다. 그걸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할 만큼 했다. 식습관이라는 거는 공부를 물론 제가 지금 앞서 나열한 것들을 다 공부해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르베다 방식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차려서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어느 정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챙기시고 패턴도 만드셨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거는 나머지 두 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겠다 하시는 굉장한 기대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브라마짜리아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이분들은 어떤 식습관 교육을 받아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민한 성격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잠은 당연히 못 자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유르베다 음식학에서 제가 교육하는 것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계속해요. 음식에 대한 얘기만 해가지고는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음, 음식.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음식에 대한, 음식의 역할?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은, 아하라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아유르베다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그니라고 하는 게 있다. 아그니는 이제 불, 이게 활활 타는 불을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소화력일 수도 있고, 그냥 오늘은 열 에너지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아하라,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겠죠. 소화, 흡수, 대사를 하겠죠.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첫 번째가 이제 다뚜라고 하는 신체 조직을 만들어요. 7가지의 신체 조직을 만든단 말이죠. 근육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골수도 만들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7가지의 신체 조직을 만든단 말이죠.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된다라는 말을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아유르베다에서는 아하라가 다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가 먹은 음식이 열에너지의 치환을 통해서 신체 조직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생산물질을 만들어요. 음식을 처리를 했으면 그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흡수, 대사, 배출 통해서 호르몬과 같은 대사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 부분. 대사물질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은 순환도 시키고 몸의 전체적으로 뭐 혈액순환이든 신경의 순환이든 뭐든 순환 자체를 일으키게 하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들, 여성분들에게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에서 피 속에다가 호르몬을 이렇게 쏴요. 어디서? 호르몬 분비 기관이 있겠죠. 호르몬 분비 기관에서 피에다가 표 하고 호르몬을 쏘면 그 피를 타고 해당 기관에 가서 일을 시작해요. 소화를 시작해요. 그럼 소화액을 분비하고 이제 생리혈을 모아야 된다. 그럼 생리혈을 모으고 지금 배출을 해야 된다. 그럼 배출을 시키고 하는 게 호르몬이라는 거죠.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대사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 음식에서부터 이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호르몬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음식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큰 거죠. 단순하게는 호르몬 합성이 잘 되지 않도록 음식이 망가져 있거나 두 번째는 음식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요새 뭐라 그러더라? 내분비 교란 물질 같은 게 이제 들어가죠.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교란시키는 물질이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합성이 돼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몸 안에서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도 되고 생리도 되고 잠도 자고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음식을 딱 먹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 교란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수치가 이상해지고 분비해야 되는 기관에서 일을 안 해요. 왜? 이 사람은 밖에서 자꾸 호르몬을 들여오니까 분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시다 보면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호르몬도 이렇게 무섭다. 그리고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냄새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피부로 들어와요. 세 가지 딱. 냄새, 향 좋은 거, 향수, 디퓨저, 데오도란트. 이런 게 이제 절대적으로 가장 무서운 거죠. 이거는 여성암에 대한 논문 자료만 봐도 굉장히 명확해요. 데오도란트를 쓰는 사람들의 유방암 관련한 거. 향수를 즐겨 쓰는 분들의 갑상선 문제나 호르몬 불균형 문제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의학적인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향을 잡아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들이 우리 호르몬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취해서 사시면 호르몬은 굉장히 무서운 일을 일으킨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 들어오는 것, 두 번째는 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입으로 호르몬이 들어올 일이 뭐가 있느냐?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소나 그죠? 동물한테 호르몬 주사를 맞추면 알을 많이 낳거나 우유를 많이 만들거나 그죠? 몸집을 키우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음식을 섭취를 하시면 내 몸속에 유사한 호르몬 물질이 들어오니까 또 신호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이 나쁘다, 비건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동물성 식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지만 다만 훨씬 더 중요하게 따지셔야 되는 거는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비싼 동물성 식품일수록 다 붙어 있잖아요. 호르몬,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목해서 키웠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꼭 체크하셔서 드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피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피부로 바르는 거. 바르는 거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아유르베다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의 원칙은 사람한테 친화적이어야죠. 인간한테 친화적인 거. 근데 대부분이죠. 거의 다. 먹지 못하는 것을 바르고 계시다면 그 속에 그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각종 보존제와 색소와 좋은 냄새를 만드는 향 이런 거를 또 그냥 곱게 그것만 바르셔도
몸에 좋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비싸게 바르시는데 이거를 또 잘 들어가라고 보호막을 또 타올로 벅벅 문질러 가지고 다 벗긴 다음에 완전히 이제 방어막이 해제가 된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방부제랑 막 색소랑 향을 막 바르시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가시면 성인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거품 나는 걸로 닦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나 무섭습니다. 피부에도 좋은 세균들이 방어막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벅벅 문질러서 벗겨 놓으시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음. 그럼 이제 저희 아버님 피부과 병원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건조해서 못 살겠다. 이제 벅벅 문지르시고 전기장판에 이렇게 지지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에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왜? 햇빛까지 못 쬐고 비타민 D도 부족해지니까 면역력은 쭉쭉 떨어지는데 대기 중에는 수분이 없어가지고 건조한데 전기 장판 위에서 주무시니까 거기다 때타올까지 쓰시니까 방어막이 다 깨져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거든요. 겨울 되면. 그래서 음식도 바꿔주셔야 되고 환경도 습도를 맞춰야 되고 막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나는 전기장판 안 써요. 때타올 안 써요. 이러시고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할까? 문제가 있을까 해서 들어보니 전기장판이 아니라 온수 매트래요. 이거는 전자파 안 나오는 온수 매트래. 그리고 때타올이 아니라 이게 그 되게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한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원래대로 하는 거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유를 먹지 말라니까 저지방 우유를 드시고 커피가 안 좋으니까 디카페인을 드시고 살찌니까 슈가 프리, 팻 프리 드시는데 오리지널을 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카페인, 디카페인 처리, 팻 프리 처리, 슈가 프리 처리. 여기 뭐 빼는 데는 엄청난 화학작용을 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데다가 돈 더 쓰시면서 이렇게 약간 위안받지 마시고 커피는 그냥 커피대로 드세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건 지방 많으니까 먹는 건데 그걸 지방 다 빼고 그 왜 굳이 그렇게 드세요? 아시겠죠? 어, 음, 커피가 문제면 디카페인을 마실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커피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 조직이 형성되고 대사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저장도 시키죠. 저장도 시키고 남은 건 저장시키고 필요할 때 에너지를 발생을 시킨다. 음식이 하는 일을.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에너지예요. 소화력, 음식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에너지입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 공부를 하는 상황에 음식으로서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이 질문을 제발 그만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음식 에너지랑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자기 소화력의 에너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내 소화력 에너지는 어느 정도지? 그 예전에 뭐 이렇게 드래곤볼 같은 거 이렇게 딱 안경 끼면은 이렇게 전투력 수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끼고 알아야 돼요. 내 지금 전투력이 소화력 에너지가 한 30이다. 근데 눈앞에 80짜리 얘랑 붙으면 내가 이길까 질까를 그냥 해보자. 이미 한 10번 해서 이렇게 배탈도 나보고 했지만 또 붙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싸움에서 안 되겠다. 그럼 먹지를 말아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 소화력 에너지랑 음식 에너지를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 지금 소화력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셔야 되고. 소화력 에너지는 체질 따라서도 다르고 지금까지 먹어온 습관에 의해서도 다르고 나이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식단을 받아서 검사해가지고 차트지 한 장 받아서 그대로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본인 소화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측정을 하시고 음식 플레이트에 있는 걸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뭐 들었을 때 단백질 고단백이라서 좋대.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배탈 난 애한테 자꾸 소화 잘 되라고 요거트를 계속 먹이시고, 그죠? 뭐 비염이 심한 사람한테 안 맞는 거를 계속 먹이시고, 피부 질병이 터졌는데도 안 맞는 거를 계속 드시는 이유가 좋다니까, 열량이 높다니까, 에너지가 좋은 거라니까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런 거를 하루빨리 중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소화력 에너지는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또 이제 또 똑같은 거 하겠죠. 소화력에 좋은 거 먹는 걸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 이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루한 몸뚱어리, 이 소화력을 어떻게 존중해서 키울까? 어떻게 보존할까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를 가지고, 어, 뭐, 매실은 또 위에 좋다고, 그죠? 뭐, 유산균은 또 좋대요.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해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장에 좋다는 거 또 사가지고 먹어서 소화력을 높여야지라는 생각을 오늘 제발 버리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화력을 끌어올리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존중만 해도 소화력이 올라가요. 존중만 해도. 그럼 어떻게 존중하냐?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내 몸속에 들어있는 이 불 에너지, 소화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존중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떻게 압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내가 뭘 마시고 뭘 먹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그걸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까? 월급을 제대로 주고 있나? 이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침에 음식이랑 나랑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존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어제 또 늦게 자가지고. 어제 치킨 맥주 먹고 넷플릭스 보다가 2시에 잤어. 아니, 수리남 보고 2시에 잤어. 근데 7시에 출근해야 돼서 막 깨워서 일어났어. 일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찬물을 막 끼얹어. 소화시키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부으면서 먹어라. 이거 소화시켜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출근했어. 좀 있으니까 또 친구 옆에서 하루 경과는 또 건강에 좋은 거야. 먹어라. 또 줘. 난 졸려가지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또 툭툭 치면서 먹어. 이제 또 점심시간이 되니까 나가죠. 김치찌개에다 백반을 쫙 거하게 먹고 이만큼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지만 60배는 따로 있으니까 따라와라. 또 먹어 이거. 때리면서 먹어. 케이크에다 이거 커피 먹으란 말이야. 먹고서 완전히 이제 쉬고 싶어. 조금 쉬려고 그러면 좀 또 졸리니까 얼음물을 끼얹어. 아이스 한번 먹어. 빨리. 저녁 되니까 또 한 상 차림 먹고, 이것도 과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또 과일 한 사발 먹어라. 하루 종일 본인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계속 먹어라 먹어라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존중을 받고 있을까? 내가 힘을 써야 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소화력 에너지는 얼만큼 자기가 존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쉬는 시간만 확실하게 주시고 일할 때 화끈하게 일 시키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일의 퀄리티가 좋으면 주어지는 것의 퀄리티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바꾸시면 돼요. 소화력 에너지 경우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에너지 레벨을 생각을 해보시고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아침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랑 싸워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따뜻하게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시동을 거는데도 좋겠죠. 내가 지금 아직 시동이 안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활동을 하고 아침부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잘 쉬었다가 점심에 에너지가 딱 모였을 때 건강한 음식을 한 끼 딱 먹어주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 그러고서는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또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저녁 식사를 딱 드시고 그 패턴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막 유별나게 건강식을 챙겨 드시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겠죠. 근데 그걸 깨놓으시니까 소화력이 줄줄 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내 지금 소화력 상태가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죽을 먹는 이유가 너무 과학적인 거죠. 내 소화력이 지금 막 아파가지고 20까지 막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음식을 여기다가 뭐
과일 한 사발을 이렇게 먹겠다. 생각만 해도 막 몸이 춥고 아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화하기 쉬운 뭐 녹두 같은 거를 가지고 불을 가해서 열 에너지를 밖에서 막 줘가지고 막 끓여요. 내 소화력이 안에서 끓여야 될 거를 밖에서 가스불이 막 열심히 끓여요. 거기에 막 생강도 들어가고 막 불이 나는 거를 막 지어가지고 물도 많이 들어가서 텍스처가 딱 죽처럼 되게끔 해가지고 그걸 딱 먹어요. 그러면은 이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밖에서 열 에너지로 이미 썼으니까. 그럼 그렇게 먹으면 속이 편안한 거죠. 왜 내 에너지 싸움에서 지지를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은 건가에 대한 거는 키워드는 에너지를 항상 생각하시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야근이는 소화 흡수 대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가진 에너지, 그거는 칼로리가 될 수도 있고요.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고, 무기질이 될 수도 있고, 비타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 에너지랑 음식 에너지랑 딱 붙었을 때, 지금 고단백, 영양가 높은 거, 칼로리 높은 거 지금 먹어도 괜찮을까를 딱 보시면은 답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 에너지 싸움에서 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음식을 먹었는데 몸이 무겁고 가라앉는다. 무기력해진다. 진 거예요. 가벼운 음식, 건강한 음식을 드셨을 때 기분이랑 딱 봐도 이거 진짜 헤비해 보이는데라는 음식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딱 먹었는데 몸이 가볍다. 에너지 싸움에서 이긴 거죠. 먹었는데 딱 봐도 정제 탄수화물 그득그득한 거에다가 지방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막 유제품에 범벅이 되고 이런 거를 딱 먹었을 때 너무 가볍고 활기차고 그러시진 않잖아요. 먹으니까 와 역시 몸이 무겁다. 에너지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는 몸에 무거워지고 하는 거지만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되시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 가스가 차는 거, 얹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응? 두통이 오는 거, 에너지 싸움에서 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만, 당뇨, 고혈압, 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더 심해진 게 우울증까지 온단 말이죠. 에너지 싸움에서 계속 지게 만드시면 우울증까지 가는 거예요. 음식이 본인의 무드까지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셔야 된다. 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시계가 45분이니까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어요? 질문 없으시죠? 50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시작을. 이게 지금, 음, 시작했습니다. 자, 채팅에 올라온 거를 뒤에서 지금 질문하신 거 외에도 뒤에서 나오면 들으셨을 때 해소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식단을 바꾸 뭔가 변화를 이뤄보고 싶으시면 21일은 키워드가 돼야 합니다. 음식을 보실 때. 근데 지금 이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거에서 여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음식 에너지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음식이 기분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 여기서부터 순서가 막 뒤죽박죽됐네. 음식 에너지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음식이 여러분의 무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반대로 하시잖아요, 그죠? 기분에 따라서 음식을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음식 따라서 또 기분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이 본인의 무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지금 딱 이 음식을 먹어야겠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우울하니 오늘은 또 화끈하게 달려줘야겠다. 어, 먹을 때 잠깐 쾌락에 빠져서 즐거웠다가 이제 다음날 되면 더 고생하는 거 항상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음식을 결정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무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둘 중에 하나죠. 나는 뭐 우울해져도 상관없어. 그냥 지금 먹고 죽어야겠어. 이렇게 하시면 먹으면 돼요. 내일 고생하지 뭐. 근데 의아해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평상시에 먹은 게 이러니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처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할까는 본인이 선택한 음식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소위 말하는 뭐 정확하게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세로토닌이 뭐냐? 소화 위장에서는 소화를 조절을 하고요. 중추신경계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분, 업다운을 시킬 수 있고 수면의 질을, 식욕을,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게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합성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행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란 말이죠. 내가 밥을 먹고 나면 무거워요. 에너지 싸움에서 졌어요. 내가 밥을 먹고 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얹히는 느낌이 나고 항상. 내가 지금 고혈압, 비만, 당뇨로 가고 있다. 호르몬 불균형 문제를 앓고 있다. 과학적으로가 뇌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감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선택은 굉장하게 까다로워야 한다는 거죠. 본인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장의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왜 그러냐 하니 현대인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더 힘들었죠, 더 빡셌죠. 요새는 뭐 즐거운 MZ 세대들이 편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5일을 해도 컴플레인이 나오는 마당이죠. 돈을 300만 원을 줘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에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음식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장 건강, 장 속에 있는 이 라이닝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세로토닌 분비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소비하는 패턴이 너무 쉬워지고 음식을 너무 쉽게, 너무 안 좋은 음식을 너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 값싸게 고기, 유제품, 치즈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음식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 이제 그런 거를 소비를 하니까 가뜩이나 장 건강도 안 좋아서 세로토닌도 안 만들어지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물이 받은 스트레스, 거기서 발생한 코티졸 호르몬까지 막 들어와 버리니까 음식만 먹어도 막 깔아앉는 거예요, 사람이. 마구마구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이제 중독증까지 겹쳐가지고 내가 먹으면 무거워지고 기분이 처지는 걸 알면서도 이걸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염증 수치가 높아서 질병이 터지기 직전에 사람들의 특징이 안 좋은데 계속 당기게 만들어요. 치즈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먹게 만들어요. 탄수화물 정제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빵, 국수, 떡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왜? 염증 수치가 이미 욕구를 뒤집어 놔버렸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 아니, 몸이 원하지 않는데 정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음식 중독증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을 결정을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이거는 바꾸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1일은 죽었다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주 미니멈이에요. 아주. 여러분의 위장의 환경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음, 이건 제가 사라졌어요. 됐, 됐네요.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변화를 하겠다. 그러면 아주 미니멈 위장의 환경이 바뀌는 데까지는 21일은 예외 없이 가셔야 돼요. 예외 없이. 장 속에 있는 균들이 내가 현재까지 먹어왔던 음식들, 로제 떡볶이랑 뭐 브링클 뭐 해가지고 짜장면, 튀김, 맥주 그거를 먹고 자란 세균들이 굶어 죽으려면 미니멈 21일은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은 걔네한테 먹이를 안 주셔야 걔네가 굶어 죽거든. 그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균을 사 먹는 이유, 프로바이오틱스를 사 먹는 이유는 장 속에 유익한 균이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겠다 하는 컨셉이죠. 뭐 시도는 좋다. 하지만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렇게 정착할 수 없어요. 정착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나쁜 세력들이 굶어 죽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또 약물로 하겠다 하셔서 뭐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균이 다 죽어버리는. 장 속에는 균이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안 좋은 음식들로부터 변화를 일으키려면 21일은 그 음식을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해서 여기 있는 그 균들이 굶어 죽고 다른 음식들,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자라는 세균들이 자라는데 21일은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보통 식단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해보고 못하겠다. 어, 난 독한 년이야. 이래가지고 막 일주일을 하고서는 오늘은 치팅데이에서 조지고 이래가지고 절대로 안 바뀌어요. 21일은 예외가 없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스님 돼야지 하고서는 이렇게 먹어보세요. 바뀌어요. 이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나 좀 도전해봤다 하셔가지고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비율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먹는 음식대로 균의 종이 쌓이고 거기에서 병이 나올 수도 있고 행복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익균만 평생 채우면서 살아야 되면 절대로 아니다. 이 안에는 인간한테 유익하지 않은 균도 한 15% 있어요.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많아요. 그 균이 15% 정도의 세력만 가지고 있게 놔두시면 돼요.
85%는 나한테 유리한 상태로 있으셔야 질병이 없는 상태가 딱 이 비율.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비율이 깨진다. 15%의 유해균이 세력을 높인다. 그러면 이제 그 균종에 따라서 병이 발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유지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로 따지시면은 일주일을 쫙 끼니를 펼쳤을 때 15% 정도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두 끼는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는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월화수목금은 도시락도 싸가고 요리도 해먹고 건강하게 먹다가 주말에 한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은 나가서 치맥을 드셔도 바베큐를 구워 드셔도 버틸 수 있는 게 이 비율이. 대부분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막 먹다가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인간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다. 그러니 오늘은 연어랑 치즈 올라간 드레싱 폭탄에 샐러드라도 먹자 해서 두 끼는 그렇게 드시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샐러드 두 끼.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반대로 뒤집어서 하시면 이건 과학적으로 그냥 증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잠도 그래서 잘 잘 수가 있게 돼야 되고 마음도 서포트가 되셔야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실 때도 좀 길게 보고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레시피 하나 배워보겠다. 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약을 찾아보겠다 하시는 걸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올라온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안 들리나요? 아니죠? 아까 이러시구나. 저 어떡해요 하시는 거에 대해서 뒤에 나올 자료들을 보시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의 문제인가? 왜 힘든가? 음식을 바꾸기도 힘들고 이렇게 안 좋은 거를 먹게 되는 것도 그렇고 아유르베다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소화력이 망가져서 음식을 태우지 못하고 암화가 발생하면 질병의 씨앗인 이 대사 독소 물질이 발생을 하면 이 암화가 쌓여 있으면 인간의 욕구를 반대로 뒤집는다고 한단 말이죠. 이걸 먹으면 안 좋은 걸 아는데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독 증세가 있다. 안 좋은 거 아는데 계속 먹고 있다는 거는 본인의 대사 독소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하시지 않으면 이제 곧 질병으로 이제 계속 발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아유, 그래서 뭐가 호르몬 알겠고 뭐 18대 15대 85 알겠고 기분을 결정하는 거 에너지 뭐 다 알겠어. 그래서 뭘 먹으라고? 어떡하라고? 그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로 건강한 음식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음식.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한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떠오르겠죠. 보기만 해도 식욕이 뚝뚝 떨어지는 브로콜리와 그 생강, 강황, 각종 콩들, 파슬리, 음, 가지, 양배추, 견과류 이런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떠올리시면 이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건강한 음식이 뭔지는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건강한 음식을 일주일에 85% 비율로 드시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슨 변화가? 어려운 질문입니까?
건강해지겠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음식 일주일에 2끼 빼고 그거 다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겠죠. 그죠? 이거 어려운 문제였나? 그 다음에 건강미 넘치는 육체미, 육체파. 남성,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딱 있죠? 미친 듯이 그 왜 쫄바지 입고 사이클 타시는 아저씨들 막 그리고 등산 하이킹 다니시고 거기서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이킹 다니시고 수영 다니시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나 힘들어 죽겠어서 방에서 치킨 먹을 때 막 한강 러닝 뛰어오고 막 이런 정신 나간 애들 있잖아. 그거 딱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해서 저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됐을까를 우리는 다 알죠. 쟤는 저렇게 항상 퇴근하면 운동하러 가. 주말마다 등산을 가. 여름이면 수영 가고,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고, 사이클링을 다니고 해요.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지? 이렇게 운동하면 돼요. 그러면은 답은 나왔죠. 건강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분은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꾸 왜 내 카메라를 끄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활력이 있게 그리고 속이 편안하게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되고 식단을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식욕 떨어지는 그 음식을 일주일에 2끼 빼고 그걸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건강한 습관 모두가 알아요. 모든 인간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자라오면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으로 학습된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고 몸짱인 사람을 딱 보고서는 저 사람 와 미스테리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쟤는 저기 맨날 헬스장에서 쇠질하면서 살았겠구나.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를 상징화한 거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서는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나는 건강하지 않은가? 알겠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시고 음식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만의 규칙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 하냐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몰라서 특별한 걸 공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거는 스스로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냉정하게 본인한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원했나? 건강해야지, 행복해야지 하시면서 정말 원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의 습성은 자기가 정한 딱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습성을 가진단 말이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해서 성취하신 게 다 있단 말이죠. 내가 저 대학을 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원하기 때문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난 그걸 원하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자동차든 가방이든 아파트든 뭐를 갖고 싶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거에 맞는 노력을 수반을 하셨다. 왜? 내 목표치가 거기 있었어요. 인간은 딱 정해진 가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중요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치, 여기에 목표치 딱 설정하시면 딱 거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이상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갖고 도전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데 항상 가 있는 이유가 자기 한계를 이렇게 설정을 딱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을 평생을 보아오면서
아버님은 굉장히 훌륭한 피부과 의사시고 성공을 하신 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분은 항상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오시고 해주셨던 게 음, 우리 가족이 이제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환자를 진실되게 돌보는 거. 그분의 인생을 지금 80이 가까이 되신 의사 선생님이 딱 인생을 봤으면 본인이 얘기한 만큼 딱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슈리베다라고 하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만큼만 됐어요. 그 이상으로 가지는 못했고. 제가 항상 했을 때 첫 해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키친 스튜디오 해야겠다 해서 1년을 하고 요가 스튜디오 해야겠다. 요가 스튜디오 하고 그다음에 협회 해야겠다 하고 그러면서 항상 해왔던 거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그거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을 벌더라고요. 그 이상은 절대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가치가 더 그거였어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이 이게 건강이건 뭐건 아무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진정으로 그걸 원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아, 이거 좋아. 건강해져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잠 잘 자야 되는데, 마음 편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되고, 누구나 다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왜 안 할까? 그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에 쫓기는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으신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는 게 힘들고 운동 가는 게 힘들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오늘부터 퇴근 후에 아무리 힘들어도 1시간 짐 가서 운동하고 오면 내가 100만 원씩 줄게. 100명 중에 100명 다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아침에 너가 1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건강하게 도시락 싸서 가면 내가 매일 하루에 50만 원씩 줄게. 누구나 다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데 돈까지 줘? 안 할 사람이 없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내가 건강하게 음식을 꾸준하게 먹고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돈보다 가치를 못 두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싶다를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인생의 가치가 있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원하기만 하시면 된다. 일단은 원해야지 여태까지 해오신 만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인드셋 자체를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운동 가야 되는데, 알겠는데, 다 안 되겠으니까 저 선생님처럼 인도를 내가 그래도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 막 이렇게까지 오시거든요. 저한테 와서. 아, 이게 한국에서 하기가 역시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처럼 그냥 인도를 한번 갔다 올까 봐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안 된 게 인도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수업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인도를 간 이유는 저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갔지만 인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팩트예요. 인도에 가서 비밀을 찾아가지고 실마리를 풀어온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거를 많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누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이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려는 활동도 그냥 혼자 하기에는 참 힘드니까 올바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소비하러 오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커뮤니티 형성이 됐을 때는 변화하는 게 조금은 쉽겠죠. 그냥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일상에서 혼자 변화를 하시기는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초심자한테는 일정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서 변화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다 떨쳐서 변화를 이루시려면 1번은 그게 진짜 가치 있나? 내가 이렇게 먹고 올바르게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진짜 수지타산이 맞나 따져보세요. 그렇게 따져보셔서 납득이 되셔야 이제 하실 테니까 아마도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것보다 거기에 투자해서 건강해지시면 거기서부터
창출하실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나중에 그 돈을 세이브해서 음식과 휴식과 여가, 뭐 운동에 들어가는 돈을 세이브하셔서 나중에 다 약값이랑 수술비랑 음, 재활비에 다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투자를 하셔서 오히려 파이를 키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 이제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이 현장이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항상 굉장히 정적이 흐릅니다.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의지가 불타오르면 파이팅입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하세요. 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치즈나 유제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이 이제 치즈나 유제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음, 어,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유제품이 잘못됐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 김치 뭐 이런 거 어떻게 했을 때 잘못된다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 막그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저 선생이 김치가 나쁘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치를 안 먹습니다.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듣고 싶은 거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어요. 음식 중에서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것의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쓰고 있냐, 못 쓰고 있냐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즈, 버터, 우유는 건강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유제품 중에서도 저는 음, 부정적인 게 맞겠네요. 우유는 안 드시는 게 맞아요. 우유는 먹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인간한테 우유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소젖을 짜면 얘기할 게 너무 길어지니까 소를 아주 건강하게 키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했을 때 얘기해요. 소한테 항생제도 안 먹이고 스트레스도 안 주고 목초 먹여서 키우고 호르몬 주사도 안 맞고 그런 소가 젖을 짰다. 그러면 그 우유를 마시는 거는 인간한테 괜찮냐? 그래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우유는 어차피 그 농가에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균질화 작업이라는 것을 하고 균질화 작업을 해서 사람이 그 우유를 마시면 몸의 염증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유는 내 식단에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은 게 우유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절대로 먹지 말 것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유, 연어 뭐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유는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라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꼭 고쳐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우유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거를 추천을 많이 하느냐 하면 굉장히 이 앞에 말한 모든 퀄리티가 지켜진 버터, 그다음에 기버터라고 하는 거, 버터, 치즈 이거는 저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우유가 가지고 있던 성질에서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버터가 되고 치즈가 됐을 때 우리한테 해로울 수 있는 단백질들이 좀 많이 날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버터, 버터, 치즈는 아주 프리미엄 퀄리티 거라면 써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그것들을 쓰면 안 되는 컨디션들은 많이 있어요. 피부에 알러지가 있다거나 비염 축농증을 앓고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예 손도 안 대는 게 맞아요. 그만큼
유제품은 굉장히 트리키한 거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치즈를 먹는다, 우유를 마신다. 이거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버리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또 질문 주세요. 네, 네. 음. 아니 근데 먹으면 안. 음.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해져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우유 설명이 대표적이었고, 뭐 이게 뭐가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연어 같은 경우는 뭐 중금속 오염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했을 때 문제점, 그런 이유로 연어,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는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것들, 요거트, 연어, 참치, 뭐 유제품 이렇게들 많이 드시니까 그게 지금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고, 수업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본인이 소화력이랑 이 음식을 대입을 했을 때 지금 가져올 수 있냐 없냐 싸움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했던 모든 강의의 기반은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기준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그 질병에서 특히나 먹으면 안 되는 게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해서 이거 먹으면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걸 먹으면 안 되는 타입이 정해지는 거지. 이렇게 그냥 대외적으로 한 번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유, 뭐 연어,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음식 아이템보다는 뭐 일회용기를 뜨겁게 해서 쓰는 거라든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커피도 굳이 일회용 잔에 먹는 거를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한 잔의 뜨거운 커피를 일회용 잔에 마시는 것도 이제는 발병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유를 안 먹는다는 건 인도에서 먹는 커드와 라시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유를 마시는 거는 위험하다. 근데 그거를 프로세스가 되면 커드도 되고 요거트가 되고, 라시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라시는 뭐 과일,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인 라시가 아니라 과일이랑 뭐 요거트를 넣어서 갈아 먹는다. 이것도 최악인 거고. 짜이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짜이는 우유에다가 블랙티, 홍차를 끓여서 만드는 건데, 우유에다가 홍차를 넣어서 끓이시면 홍차가 가지고 있는 카테킨 성분을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녹차 라떼, 홍차 라떼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 번에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꾸준하게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오늘 그 강의에서 핵심도 1등으로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부터, 가치를 두는지부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 음식도 그렇지만 수면이랑 마음 습관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넓게 시야를 갖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 하나 꽂혀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해서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